안녕하세요, 뼈리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 심하시죠? 네. 우리 코로나가 아무래도 참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에 나오셔서 또 서류를 쓰셔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진짜 납니다. 저도 왜냐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제 딸이 만약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한다고 하면 잘려도 괜찮으니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한데 더군다나 3월 이제 그 신학기를 앞두고 개원이 늦어지고 다음에 이제 등원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은 혼란기를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선생님들이 제일 그래도 궁금해하시고 좀 많이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1편부터 4편까지 다 이제 풀어 놓았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관찰일지 어떻게 요예요. 관찰일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면서 플러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일지를 따로 써야 하냐? 관찰 일지를 섞어서 일지랑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관찰 일지만 또 따로 이렇게 놓아야 하냐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존에는 일지는 일지대로 쓰되 아이들마다 각각의 관찰 일지를 좀 쓰게끔 했었었죠. 그게 이제 기존이었고요. 개정 누리 과정은 주간이 됐든 일간이 됐든 월간이 됐든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관찰의 그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 뭐 어떠한 그 관찰의 내용? 이런 것들을 쓰고 선생님이 교사에 이제 어떤 해석을 달아놓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쓰게끔 하는 게 개정 누리 과정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아이러니한 건 관찰 일지를 아이들마다 쓰게 하는 건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뼈리라고 하는 아이 하나를 놓고 이 아이가 신체 운동 건강부터 자연 탐구까지 5개 범주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놀이에 대한 흥미를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뼈리라고 하는 개인의 어떠한 그 관찰에 대한 부분들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결론은 관찰일지 따로 써라. 예요.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찰 일지를 쓸 때에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초임 교사도 분명히 계실 테고요. 다음에 기존 교사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관찰 일지 쓰는 방법이 어쩌면 초임 교사 이외에 그 기존 교사들은 별로 매력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뼈리 언니는 저는 항상 그걸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BASIC 맞나? 베이직 기본 베이스 BASE 네 그걸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임 교사라도 또 우리 그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 경력 교사라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관찰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화 기록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 파트가 끝나면 이제 대장정의 그 관찰인 포트폴리오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관찰은 제가 이렇게 쭉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정통으로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 간략화되고 약소화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스러운 것들이 포트폴리오처럼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관찰 일화 기록법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조금 시간을 두고 길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관찰의 가장 기본인
일화 기록법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저도 이제 원고를 가지고 왔어요. 늘 말하잖아. 제가 올해 나이가 7, 9냥 매 양띠라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용량이 하드가 이제 차기 시작해서,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내도 저도 혹여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찰이란 무엇인가?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How to. 어떻게 해야 돼? 를 알기 전에 관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왓을 알아야죠. 아닌가요, 피디님? 내가 관찰에 대해서 진짜 요만큼도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관찰이란 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관찰은 아니에요. 물론 쳐다보는 게 관찰의 시작이지. 이렇게 쟤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쭉 쟤 좀 봐라. 저 영상 찍는데 막 팔짱 끼고 있네. 막 이렇게 하는 게 관찰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관찰은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그 아이의 행동, 그 아이의 작품, 그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첫 번째, 제가 워딩 그대로 읽을게요.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자, 신체 운동 건강 있죠? 예술 있죠? 의사 있죠? 사회 있죠? 자연 있어요. 가끔 어떠한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셔볼게요. 아, 뜨거. 자,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차를 마신 거를 갖고, 뼈리 선생님 이거 차를 마신 거잖아요. 소근육을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서 차를 마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관계나 예술 경험이나 의사소통이나 다른 걸로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자, 들었어요. 눈과 손의 협응력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들었어요. 신체 운동 건강 맞죠? 자, 그쵸? 제가 이거를 아 뜨거 마셨어요. 마시면서 아 뜨거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그쵸? 맞죠? 자,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담아서 이거를 마신 거죠. 일상생활에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그럼 뭐죠? 자연? 탐구인 거예요. 자, 아 뜨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이제 친구가 뜨거워? 응. 이라고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상호소통을 했어요. 의사소통과 사회관계 다 되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파트를 관찰할 것인가를 선생님이 먼저 정해야 돼요. 나는 이거를 신체 운동의 어떤 시각으로 볼 거야. 나는 이거를 의사소통의 시각으로 볼 거야. 나는 이거를 사회관계의 시각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를 선생님들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물티슈를 뽑았어요. 물티슈를 뽑아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관찰을 이제 하는 거예요. 손을 닦으면 뭐죠? 건강하게 생활한다. 신체 운동 건강. 다음에 소근육, 대근육 활용하니까 신체 운동 건강. 이걸 이렇게 닦으면서 너도 닦아볼래? 라고 했어요. 의사소통, 사회관계. 그쵸? 자, 그리고 이거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이 이거를 막 접어요. 잘 접잖아요. 우리 옛날에 왜 빤스 접는 거 있었잖아요. 물티슈로. 죄송합니다. 팬티. 정확히 말하면 언더웨어예요. 막 접었잖아. 오리도 접고. 그러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예술품을 표현한 거죠. 예술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아이의 행동에는 5가지의 모든 범주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선생님이 먼저 컨택을 하란 얘기예요.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워딩 그대로 읽어볼게요. 언제, 어디에서 관찰할 것인가 인 거죠. 하루 종일 걔 뒷공무니만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쟤 뭐하나, 쟤 뭐하나, 쟤 뭐하나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얘를 언제 관찰하겠다. 점심 먹을 때 관찰하겠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유선택 활동 오전이든 오후든 관찰하겠다. 그렇죠? 어디서? 식당에서, 교실에서, 유의실에서, 바깥 놀이터에서, 영역에서
얼마든지 복도에서 등하원을 할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것도 관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찰이라고 하는 건 무작정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교실 안에서만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교실 밖에서만 관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기본이에요. 예, 포트폴리오는 원래 연간 주제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대, 어느 활동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녹화를 하든 사진을 하든 뭐 기록물을 남기든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그 아이의 발달 과정을 1년 또는 학기 동안 내가 채워보겠다가 포트폴리오의 기본이거든요. 관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절대 잊지 마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밖에서 보는 거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